역대급 부동산 투기 논란, 본인 그리고 아들, 거짓 해명까지 불거진 병역 의혹, 6차례 특강에 6천만 원 황제 특강 논란에 3천교육대 논란, 2억 연봉 아들의 건보료 영원 논란, 허위 경력 논란 등등. 거기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녹취록의 일부죠. 최근 불거진 언론사 외압 논란까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완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순간 인사청문회의 존재 의미는 사라지는 거라고요. 국회 인사청문회가 화요일이죠. 내일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정부의 지지율이 최악이라서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역풍이 불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사회정치민주연합의 새 당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대표도 이 후보자 총리 자격에 대한 당론을 곧 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언론이 예상하는 역풍은 그가 낙마할 때 불까요? 아니면 총리가 되었을 때 불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노회찬, 유시민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줄여서 그냥 노시민이라고 하든가 유해찬이라고 하든가 그냥 그 말하기 귀찮으면. 예, 어떻습니까? 요즘 가지고 이런 가지고 개기는 겁니까? 아니 이런 가지고 자꾸 놀리면 안 되지만. 개기시면은 야, 저 패널 빼. 제 분명히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 빠집니다. 아니 지난주에 내가 그랬잖아. 이완구 씨 옛날에 내가 봤는데 조폭두목처럼 행동하더라고. 말이 우선 말과 행동이. 진짜 이게 기자들하고 만나서 어깨 힘주고 건들건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나 봐. 예. 요즘 보니까 뭐 비리 의혹 왕구점이라고 그러더만. 아니 근데 네, 종합 왕구점이죠. 아니 애초에 예상하기에는 그래도 선출적으로 몇 번 뽑힌 분이니까 그 선거 과정 속에서 여러 번 털리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해명이 됐을 거다. 아니 선거 과정에는 안 털려. 그랬는데 이게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거든요. 이분이 지금 다 걸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강남 1970이야. 이분이 재테크를 보니까 그야말로 강남의 숨은 역사를 이분의 그 전기를 쓰면은 그 강남 그 부동산 투기의 그 실체 있죠. 그 역사를 그대로 다시 재현할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새누리당 정부 하에서는 그 총리로 이렇게 증명될 만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 거지. 안 갖추고 있으면 결격 사유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재미있는 게 또 그 판교 근처에 어떤 분하고 땅을 같은 날 샀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연의 일치. 근데 십몇 년 지나가지고 이분이 사돈이 돼. 이러는 거. 그거 막장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 우리 인생이 그런 우연의 일치로. 막장이 사실 리얼리즘이구나. 그렇지. 막장이 리얼리즘이지. 막장 공화국의 막장 총리지. 우리가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내시들이 뭐 나와서 어떻게 하고 도승지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보면 야, 참 옛날에는 저런 일도 있었구나 이랬잖아요. 네. 요즘은 보면 야, 그게 막장이 아니었고 막장 사극이 아니고 그게 현실 풍자였나?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 또 하나가 군대 얘기도 그렇고. 그거 평발이었는데 처음에는 1급 갑을 어떻게 받았냐고. 그 1급 갑 받아놓고 나중엔 다시 또 평발 아니던 게 평발이 그 사이에 되어갖고 재검 받았을 때는 또 방위하고. 그러니까 보통 지금 아들이 아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아들이 보험료를 갖다가 전혀 안 내고 그 자기 아버지 가족으로 이렇게 얹혀놔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보험료 안 내게 해주려고 이번에 백지화한 거 아니야. 건보료 그 징수체계 개편하는 거 백지화한 게 바로 이 사람이 그걸 개편하면 보험료를 한 달에 한 50만 원, 60만 원 내야 돼요. 200만 원이에요. 그 연봉이 액수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년에 2천여만 원의 그 건보료를 내야 되는 사람이래요. 그 지금 수입으로 따지면. 200만 원까지 안 가요? 아니요. 그 수입으로 따지면 그렇다는데 근데 문제는 또 그 아들을 재산 공개할 때는 뺐어요. 왜? 땅 때문에. 독립가옥이라고, 그 명분은. 네, 독립가옥이라고. 독립가옥이라고 해가지고 빼놓고 이게 땅굴을 가서 연결돼 있는지 또 이렇게 밤에면 지하실로 와서 자는지. 그러니까 병역이 재밌게도 이제 부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이제 갑이잖아.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1급. 그런데 정작 군대 갈 때쯤 되면은 뭔가 이상하게 빠져버리는 측면이 있고 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번역을 한 걸 보니까 본인이 병원에 와가지고 생활이 힘들다라고 하면서 수술을 요구한 거더라고.
근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그걸 수동태로 해가지고 마치 의사가 진단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네, 그것도. 우리 진 선생은 외국어에 굉장히 능하셔. 나는 봐도 까막눈이어서 그런 거 몰라. 아니, 사고 나고 수술한 것은 몇 년 후였어요. 그거는 그 민주당 어떤 의원이 그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그렇구나. 있고. 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지금 왜 뭘 막으려고 했냐면 그 부동산 투기 의혹 나오는 거 이거 막으려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자식 사랑은 그 생물학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운명 아니에요?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을 느낄 만한 뭐 가족사적인 뭐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 조금 전에 인용한 저 패널부터 막아 임마 해가지고 그 패널 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공개는 안 됐지만 사실 그 전화 걸었을 때 전화 받은 이 언론사 간부 이름도 사실은 나오잖아요. 근데 전화는 받았지만 빼지는 않았다 그렇게. 근데 그때 이 패널 있잖아. 빼라고 한 패널이 누굴까? 그게 궁금해. 그리고 이 국무총리 지명자가 임마라고 말한 그 사람은 누굴까? 네. 아니 공직자가 어떻게 자기 아랫사람이라도 임마니까 그 남자겠죠. 남자겠지. 그건 확실하네. 야 임마가 뭐야 임마가. 예. 누굴 뺐을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은 빼지 않았다 그러는데 뺀 건 맞는 것 같아, 이분이.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부정하시면 참 어떻게 해명을 하시더라도. 그죠. 이게 빠져야. 그리고 자기 말이 관철된 거고, 그쵸. 자기 권력을 과시니까. 내가 이런 꼴 안 당하려고 종편에 안 나가잖아. 혹시 내가 나가서 뭐라고 말하는데, 야, 저 새끼 저거. 나가세요. 괜찮아. 왜냐면 자기가. 이러면 나 때문에 민폐 끼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 얘기를. 빠지면은 뭐죠? 근데 이분 말이 뭐냐면 빠진 사람은 자기가 빠진지를 몰라.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는 않을 거야. 아니, 이 자체도 문제지만 이 얘기 자체를 자기 무슨 저 옛날 어릴 때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런 일도 있다는 식으로 사석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바로 기자들. 기자들. 언론사 그 초년병들한테. 협박한 거죠. 말단 기자들한테 이제 겁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국보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한 거야,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삼성교육대 갈래? 이제 안 갈래? 이제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정신으로, 이제 만약 국무총리 되면은 국무회의 하다가 그 발언 이상하게 하는 장관이 있으면 전마저 빼야 되겠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정홍원 총리가 그냥 엉거주춤 총리잖아요. 의전 총리지 그냥. 그냥 아니 이렇게 왜냐면은 그 전에 둘이 벌써 낙마했죠. 그 앞에 누굽니까 안대희 씨. 그다음에 또 누구였죠? 또 한 사람 더 있었는데. 문창극 씨.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낙마시키면 또 한 삼진아웃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그러면 정홍원 유임 지금 그러니까 요구하는 운동을 보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홍원 씨를 유임시킨다는 거는 인권 탄압이야. 그거는. 아니 그래가지고 노인 학대. 아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각에 따르면 총리직을 정규직화하자는 이게 정부의 재택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4년 이상으로. 아니, 좀 꿀꿀하다,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여하튼, 근데, 아까 우리 진 교수가 얘기했을 때, 인사청문회를 이 사람이 통과하는 순간, 인사청문회 존재 의미는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인사청문회는 원래 통과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이게 없는 거예요, 총리는. 왜냐면 국회에서 임명 동의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되고 안 되고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는 열어서, 청문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는 문제가 뭔지를 찾고 그리고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하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그것도 별로 관계 없어요. 어차피 인준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인준될 거야.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인준되는 거고 이런 분은 인준이 돼야 바람직해. 계속 우리가 보면서 저런 사람이 총리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걸 매일매일 아침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 깨달으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되었지. 그런 걸 생각하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참 이게 참 어느 쪽으로도 지금 황당한 건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거 또 낙마를 시키게 되면은 거기다가 뭐 대통령 그 지지율도 지금 안 나고 이러는데 나라 꼴이 뭐가 될까라는 우려가 한편으로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하다. 아니 그래도 이런 분이 총리하면서 계속 활동하셔야 지지율이 바닥에서 계속 머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거예요. 네. 일부 있습니다, 솔직히. 몰지각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 몰지각한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신 거. 나 아니야. 우연히.
내가 이런 사람이야. 국보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한 거야,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삼성교육대 갈래? 이제 안 갈래? 이제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정신으로 그 이제 만약 국무총리 되면은 국무회의 하다가 그 발언 이상하게 하는 장관이 있으면 전마저거 빼야 되겠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정홍원 총리가 그냥 엉거주춤 총리잖아요. 의전 총리지 그냥. 그냥 아니 이렇게 왜냐면은 그 전에 둘이 벌써 낙마했죠. 그 앞에 누굽니까 안대희 씨. 예. 그다음에 또 누구였죠? 또 한 사람 더 있었는데. 문창극 씨. 문창극 씨.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낙마시키면 또 한 삼진아웃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그러면 정홍원 유임 지금 그러니까 아니, 요구하는 그거는 운동을 보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원 씨를 유임시킨다는 거는 인권 탄압이야. 그거는. 아니 그래가지고 노인 학대 아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각에 따르면 총리직을 정규직화하자는 이게 정부의 재특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4년 이상으로. 아니, 좀 꿀꿀하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여하튼 근데 아까 우리 진 교수가 얘기했을 때 인사청문회를 이 사람이 통과하는 순간 인사청문회 존재 의미는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인사청문회는 원래 통과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이게 없는 거예요, 총리는. 왜냐면 국회에서 임명 동의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되고 안 되고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는 열어서 청문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는 문제가 뭔지를 찾고 그리고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하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그것도 별로 관계 없어요. 어차피 인준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생물학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운명 아니에요?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을 느낄 만한 가족사적인 뭐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 조금 전에 인용한 저 패널부터 막아 임마. 그래가지고 그 패널 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공개는 안 됐지만 사실 그 전화 걸었을 때 전화 받은 이 언론사 간부 이름도 사실은 나오잖아요. 근데 전화는 받았지만 빼지는 않았다 그렇게. 근데 그때 이 패널 있잖아. 빼라고 한 패널이 누군지. 누굴까? 그게 궁금해. 그리고 이 국무총리 지명자가 임마라고 말한 그 사람은 누굴까? 네. 아니 공직자가 어떻게 자기 아랫 사람이라도 임마니까 남자겠죠. 남자겠지. 그건 확실하네. 야 임마가 뭐야 임마가. 예. 누굴 뺐을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분은 빼지 않았다 그러는데 뺀 건 맞는 것 같아, 이분이.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부정하시면 참 어떻게 해명을 하시더라도. 그죠. 이게 빠져야. 그리고 자기 말이 관철된 거고, 그쵸. 자기 권력을 과시니까. 내가 이런 꼴 안 당하려고 종편에 안 나가잖아. 혹시 내가 나가서 뭐라고 말하는데, 야, 저 새끼 저거. 나가세요. 괜찮아. 왜냐하면 자기가 이러면 나 때문에 민폐 끼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 얘기를 빠지면은 뭐죠? 근데 이분 말이 뭐냐면 빠진 사람은 자기가 빠진지 몰라. 그러니까 기분 나쁘진 않을 거야. 아니, 이 자체도 문제지만 이 얘기 자체를 자기 무슨 옛날 어릴 때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런 일도 있다는 식으로 사석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바로 기자들. 기자들 언론사 초년병들한테 협박한 거죠. 말단 기자들한테 이제 겁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런 역대급 부동산 투기 논란, 본인 그리고 아들 거짓 해명까지 불거진 병역 의혹, 6차례 특강에 6천만 원 황제 특강 논란에 삼청교육대 논란, 2억 연봉 아들의 건보료 영원 논란, 허위 경력 논란 등등. 거기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녹취록의 일부죠. 최근 불거진 언론사 외압 논란까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완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순간 인사청문회의 존재 의미는 사라지는 거라고요. 국회 인사청문회가 화요일이죠. 내일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정부의 지지율이 최악이라서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역풍이 불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사회정치민주연합의 새 당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대표도 이 후보자 총리 자격에 대한 당론을 곧 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언론이 예상하는 역풍은 그가 낙마할 때 불까요? 아니면 총리가 되었을 때 불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노회찬, 유시민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줄여서 그냥 노시민이라고 하든가 유해찬이라고 하든가 그냥 그 말하기 귀찮으면. 예, 어떻습니까? 요즘 아주 이런 가지고. 개기는 겁니까? 아니, 이런 가지고 자꾸 놀리면 안 되지만. 개기시면은, 야! 저 패널 빼!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 빠집니다. 아니, 지난주에 내가 그랬잖아. 이완구 씨 옛날에 내가 봤는데, 조폭두목처럼 행동하더라고. 말이 우선, 말과 행동이
진짜 이게 기자들하고 만나서 어깨 힘주고 건들건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나 봐. 예. 아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아들이 보험료를 갖다가 전혀 안 내고 그 자기 아버지 가족으로 이렇게 얹혀놔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보험료 안 내게 해주려고 이번에 백지화한 거 아니야. 건보료 그 징수체계 개편하는 거 백지화한 게 바로 이 사람이 그걸 개편하면 보험료를 한 달에 한 50만 원, 60만 원 내야 돼요. 200만 원이에요. 그 연봉이 액수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년에 2천여만 원의 그 건보료를 내야 되는 사람이래요. 그 지금 수입으로 따지면. 200만 원까지 안 가요? 아니요. 그 뭐 수입으로 따지면 그렇다는데 근데 문제는 또 그 아들을 재산 공개할 때는 뺐어요. 왜? 땅 때문에. 독립가옥이라고, 그 명분은. 네, 독립가구라고. 독립가옥이라고 해가지고 빼놓고 이게 땅굴을 가서 연결돼 있는지 또 이렇게 밤에면 지하실로 와서 자는지. 그러니까 병역이 재밌게도 이제 부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이제 갑이잖아, 갑.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1급. 그런데 정작 군대 갈 때쯤 되면은 뭔가 이상하게 빠져버리는 측면이 있고, 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번역을 한 걸 보니까 본인이 병원에 와가지고 생활이 힘들다라고 하면서 수술을 요구한 거더라고. 근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그걸 수동태로 해가지고 마치 의사가 진단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확인했어요? 네, 그것도. 우리 진 선생은 외국어에 굉장히 능하셔. 나는 봐도 까막눈이어서 그런 거 몰라. 아니 사고 나고 수술한 것은 몇 년 후였어요. 그거는 그 민주당 어떤 의원이 그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그렇구나. 있고. 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지금 왜 뭘 막으려고 했냐면 그 부동산 투기 의혹 나오는 거 이거 막으려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자식 사랑은 요즘 보니까 뭐 비리 의혹 완구점이라고 그러더만. 아니 근데 종합 완구점이죠. 아니 애초에 예상하기에는 그래도 선출적으로 몇 번 뽑힌 분이니까 그 선거 과정 속에서 여러 번 털리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해명이 됐을 거다. 준비가 됐을 선거 거다. 과정에는 안 털려. 그랬는데 이게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거든요. 이분이 지금 다 걸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강남 1970이야. 이분이 재테크를 보니까 그야말로 강남의 숨은 역사를 이분의 그 전기를 쓰면은 그 강남 그 부동산 투기의 그 실체 있죠. 그 역사를 그대로 다시 재현할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새누리당 정부 하에서는 그 총리로 이렇게 증명될 만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 거지. 안 갖추고 있으면 결격 사유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재미있는 게 또 그 판교 근처에 어떤 분하고 땅을 같은 날 샀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연의 일치. 근데 십몇 년 지나가지고 이분이 사돈이 돼. 이러는 거. 그거 막장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 우리 인생이 그런 우연의 일치로. 막장이 사실 리얼리즘이구나. 그렇지. 막장이 리얼리즘이지. 막장 공화국의 막장 총리지. 우리가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내시들이 뭐 나와서 어떻게 하고 뭐 도승지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보면 야, 참 옛날에는 저런 일도 있었구나 이랬잖아요. 네. 요즘은 보면 야, 그게 막장이 아니었고 막장 사극이 아니고 그게 현실 풍자였나?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 또 하나가 군대 얘기도 그렇고. 그거 평발이었는데 처음에는 1급 갑을 어떻게 받았냐고. 그 1급 갑 받아놓고 나중엔 다시 또 평발 아니던 게 평발이 그 사이에 돼갖고 재검 받았을 때는 또 방위하고. 그러니까 보통 지금 아들이